반갑습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7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시죠? 주말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느긋하게 좀 시장을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매매했던 내용들 복귀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 볼 종목들, 그리고 현재 시장의 테마들, 이런 것을 한번 천천히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 증시와 우리 증시 간의 약간의 불안정이죠. 지금은 뭐가 좋다 나쁘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현재로서는 썩 그렇게 좋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월말이죠. 월말에는 다음 주면 더욱더 조심스럽게 매매를 운용해야 된다. 그런 점만 잘 매매 운용법에 대해서는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합니다. 월축과 주축은 참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본인의 매매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정말 매매함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테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보죠. 먼저 큐티퍼 관련주들, 그러니까 Q10에서 발생된 티몬, UMF까지 번지는 이 상황들이 지금 현재 시장의 사회적인 이슈와 더불어서 지금 시장도 반응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티몬 관련주들이 이제 반응을 나타내 줬습니다만, 물론 티몬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처음에 네이버 관련주로 나타났다가 지금은 쿠팡 관련주로 넘어왔습니다. 쿠팡 관련주로 보면 어차피 뭐 자세한 내용들은 기본적인 사항들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죠. 쿠팡과 네이버가 수혜를 입는다는 내용인데, 그 상가를 간 종목이 중요한데 ACTC는 쿠팡 물류 담당하고 있죠. 동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도 물류 담당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단가를 유지를 해줬지만은 이게 풀어졌거든요. 시간 내서 다시 단가를 맞춰줬고, 그러다 보니까 동방은 올라가다가 시간 내서 마이너스 나와 있죠. 기억할 것은 KCTC, 동방 이거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결제 쪽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갤럭시와 모니터리나 같은 종목, SM 이런 애들이 오히려 더 모습이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이 되고 있죠. 당장 반응을 나타내 준 것은 갤럭시와 모니터리가 나타내 줬죠. 아침에는 단일가 끝난 날이라서 전일에 성무주 10선에서도 나갔던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같이 명호의 수가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그리고 같은 결제주로 있는 헥토 파이낸셜이라든지 나날 같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쿠팡 관련주와 엮이면서 다 상승을 했다. 그래서 쿠팡 관련주 하면 일단 대표적으로는 물류를 맡고 있는 KCTC와 동방을 순적으로 봐주시고, 갤럭시아 쪽 애들도 봐주는 것도 좋다.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하고 싶고, 이번 사태는 아직은 어떤 식으로 확실히 매듭이 지어질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계속 이슈가 떠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는 지켜는 봐주시되, 길게 갈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끄는 것이 좋다. 네이버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플레이디가 지금 분위기를 잡아주고 있고, EM넷 같은 종목, 그리고 와이즈버즈, 모비데이즈, 그리고 예스24까지 같이 묶어 놓으시면 그들의 흐름을 한순간에 빨리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뭐 사회적으로 많이 떠든다고 해서 막 그냥 무조건 승부를 봐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냉철하게 전체적인 사태를 훑어봐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그 점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머리를 중요시한다. 대마 관련주도 간단하게 볼까요? 현재로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성천단이 뭐 대마 관련주로도 분위기가 좋았죠. 저희들도 플레이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명문제약 같은 종목들도 오늘 모습이 좋았고, 에머리지도 좀 많이 움직이고 있죠. 과일약품 같은 것도 좀 움직이고 있고, 대마 관련주는 항시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치판으로 같이 꼬리가 연결이 된 상태라 지속적으로 봐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큰 테마가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것 하나라도 정확하게 '내가 완벽한 대장이다.'라면서 각 테마마다 크게 머리가 굵은 대장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그 대장도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그날의 흐름, 그날의 흐름이 중요하다. 만일에 대마주가 뛴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은 에머리찌가 먼저 갈 수가 있고 어느 날은 화일약품이 먼저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의 컨디션이 중요하다. 그런 수급의 흐름을 잘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이죠. 이런 어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이런 종목, 이것도 얼마 전에 선구주 10선에 나왔던 종목인데 이런 조선주들이 또 많이 모습이 좋았죠. HD 현대미포 같은 이런 종목들도 오늘 좋았고,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도 좋았고 오늘 16%까지 갔군요. HD 현대도 12, 현대는 많이 못 갔군요. STX 중공업도 한 12%, 삼성중공업 8%. 이런 식으로 가까이 테마가 움직일 때는 어느 정도 자기가 테마에 대해서 공부가 잘 되어 있어야 해요. 어, 당시 장 끝나고 나면 오늘 움직였던 테마를 따로 순서를 정해서 딱 1등, 2등, 3등 정해놓고, 그리고 각 테마별로 분류를 시켜놓고 그날의 강세를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추적 감시하는 것은 트레이더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니까 매일 저녁 그런 거 꼭 잊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매매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좀 하겠습니다. 잘 참조하시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그렇구나라고 참조만 합니다. 물론 그날의 매매는 그때 가서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각본 없는, 시장이 각본 없는 드라마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각본 없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문이 추구하는 코어 트레이딩의 운용법이죠. 자, 월요일 날에 일단은 산일전기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산일전기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공모가는 밴드 상단이었고 35,00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가 어 상장일 날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나름대로 뭐 요즘 트렌드에 영 떨어진 종목은 아니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보면 2023년도에 그의 성장률이 853%나 되었습니다. 54% 정도. 엄청나게 그때 성장을 했죠. 2023년도에. 그리고 작년에는 한 76%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상장하는 뭐 이런 애를 보면 뭐 적자 기업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참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보유의 수도 락업 비중도 보면 한 80% 가까이 됩니다. 락업 비중도 한 80% 되고 유통 가동 물량은 한 20% 정도, 한 620만 주 정도 아마 유통이 될 것 같아요. 하는 일은 지금 보시는 같이 이런 변압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변압기 같은 종류가 많아요. 유입 변압기, 몰드 변압기 이런 종류. 주로 이런 일을 하는 회사죠. 음, 뭐, 그 정도만 하는 일은 그런 구나 하는구나. 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거고.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지금 매출 비중이 보면 거의 어,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좀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미국의 나라가 상당히 이런 전력 시설이나 변압 기술이 굉장히 노후됐거든요. 보통 20년, 25년, 30년 이렇게만 엄청나게 많이 좀 노후화된 게 많습니다. 물론 뭐 땅이 넓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의 비중이 어, 15% 정도밖에 국내에서는 매출 비중이 없는데 미국 비중이 거의 60% 가까이 돼요. 유럽이 한 18% 정도 되고. 그러니까 미국 비중이 참 크죠. 근데 마침 지금의 뭐 대선 주자로 있는 사람들도 뭐 이런 쪽에 자국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지 않겠나 싶어요.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호의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흐름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이런 스타일들은 예전에는 그냥 굴뚝주라고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세월이 그리 흘러가다 보니까 많이 변했다 그죠? 일단은 뭐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비중하고 또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그렇고 31일 17일이죠. 17, 28, 29, 29일이죠 월요일이. 31일에도 신규 상장주가 하나 더 있습니다. BS 메커니스. 이것은 이제 그때 가서 제가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런 회사가 상장을 하는구나 이런 쪽만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따로 제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월요일날 관심 있게 볼 종목은 효성을 볼 겁니다. 효성이 재상장을 하죠. 인적 분할로 재상장을 합니다. 효성과 HS 효성으로 재상장을 하는데 뭐 글을 읽어보면 뭐 별별 말들이 많죠. 변경상장일은 재상장일과 변경상장일은 7월 29일이다 나와 있습니다. 7월 29일 월요일이죠. 그래서 뭐 이것은 뭐 한 번씩 읽어보시고 뭐 재벌들 하는 짓이 뭐 다 그렇죠. 그렇고 다 자기들 먹고 살자고 뭐 그렇게 하겠죠. 자, 우리들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든 그들 일이고 우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것이고요. 일단 효성과 HS 효성은 재상장을 합니다. 이 종목은 존속법입니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상황을 봐서 트레이딩을 할지 안 할지는 그날 흐름을 보면서 또 이걸 잡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산일전기와 효성 종목은 일단은 그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참조는 해놓습니다. 자, 이제는 금요일날 진행했던 종목들 복귀 한번 하면서 시장 스킬과 그리고 고쳐야 될 수정 보완점 그런 것도 스스로가 각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 셀리드. 셀리드는 지금 첫날부터 시작해서 이날까지 보유를 하시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죠. 끌고 가시는 분과 각각이 챙겨 먹는 사람들, 챙겨 먹고 들어가고 챙겨 먹고 들어가고 다시 챙겨 먹고 들어가는 이런 스타일로 두 가지 스타일로 보통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스타일은. 그래서 지금 끌고 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첫날 이 상가 들어가신 분들 지금 현재 한 120% 정도 수익 뭐 그 정도까지 나왔습니다만 챙기고 하신 분들은 조금 적게는 먹었습니다만 그래도 30% 먹으면서 계속 안전하게 진행을 하죠. 두 개가 어느 것이 뭐 옳다고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시점 즉 월말 시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챙겨 먹고 들어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월 초면 끌고 갈 수가 있는 그런 거지만 월말에는 될 수 있으면 끊어 먹으면서 가는 것이 좋다. 그런 점에서는 젤리드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오늘도 뭐 수익을 챙겨 먹고 다시 또 진입이 되었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야 뭐 그대로 고를 불러야 되고 풀어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보유를 하라고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젤리드는 또 월요일 날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가는 관점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월말에 이런 종목 잘 하나 잡으면 수익은 나쁘지 않죠. 그래서 장매매 하시는 분들은 항시 그런 관점에서 월 초에 장가가 이렇게 급등을 해주느냐 월말에 급등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내 포지션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가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그런 모습이 셀리드였습니다. 아직은 진행형이니까 월요일날 또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참 좋습니다. 금요일날 매매 중에 나름대로 제가 좀 기대를 했던 종목이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였습니다. 바이오 로직스와 같이 두 개를 놓고 아침에 풀팀만 사무팀만 진행이 됐었는데 시가가 좀 높았죠. 조금만 낮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높았던 게 흠이었어요. 시가가 오늘 18.6% 출발했거든요.
18.6%. 그래서 일단 아침에 시가 기준으로 진행을 해서 1차 공략에 진입을 해서 여기가 상가 딱 한 호가를 남겨놓고 29.7%까지 갔죠. 어, 그죠? 29.7%까지 갔다. 상가 한 호가를 남겨놓고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참 아쉬웠어요. 여기서 바로 마무리를 지어줘 버렸다면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두 개를 딱 잡고 들어가면 참 좋았던데 여기서 한 타임 딱 단 하나의 효과를 못 먹었어요. 물론 수익은 뭐 8에서 10% 정도 나왔습니다만은 보통 이 하이트레이딩으로 우리가 진행이 된 종목은 상한가를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랬지 못했던 점이 참 금요일 내내 좀 마음이 좀 아쉬웠다. 딱 한 호가를 못 잡은 거. 그래서 다시 우리가 눌림을 줄 때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14,000원 기준가로 진행을 했는데 앞에는 14,000원을 살짝 깨고 내려왔죠. 깨고 와서 다시 돌파를 합니다. 이 시점이 두 번째 타점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또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전고점과 비슷하게까지밖에 못 가는 거죠. 그래도 10% 정도 수익은 12% 정도 나왔습니까? 12%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당일 수익으로 뭐 한 20% 정도 수익은 먹었으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상한가로 붙이는 현재 셀리더가 시장의 급등 대장주로서 자리를 잡고 있지만은 저 애를 뒷받침할 새로운 뭔가를 지금부터 찾아놔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셀리더는 파동의 힘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월말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레스티 바이오 파마를 조금 기대를 했는데 그런 제 의도와는 약간 정말 한옥과 차이가 떨어졌다는 거. 그거는 정말 참 아쉬웠어요. 제 개인적으로. 하지만 당일 수익으로서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바이오로직스도 우리가 같이 병행을 했지 않습니까? 큰 수익은 주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후반부에 이렇게 상승을 할 때 파마가 같이 상한가로 말 들어가 버렸다면 바이오로직스가 더 큰 수익을 줬겠죠. 하지만 역시 가지를 못하니까 이놈도 뭐 7, 8%밖에 수익은 주지는 못했죠. 하지만 뭐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돌파와 눌림을 찾아가면서 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아마 진행을 했을 것 같아요. 파마 흐름을 추적하면서 바이오로직스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손발이 아주 흐트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수익을 주었고 또 파마도 1, 2차 공략으로 20% 정도 수익을 주었으니까 두 종목에서 뭐 그 정도 수익이 나왔으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금요일날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빨리 재빠르게 잘 움직여서 좋은 수익을 낸 종목이기도 하죠. 사실 이 종목은 우리가 전일에 어, 이 종목은 상장 유지 결정이 나가지고 새롭게 거래가 된 종목인데 당일날에는 큰 재미는 못 봤죠. 당일날에 한 7% 정도 먹었나요? 그래서 가신 종목 창에서 그대로 유지를 시켜줬죠. 그래서 더 공략하기는 좋았고 이렇게 첫날에 이렇게 급락을 주는 종목이나 급등을 주는 종목은 일단은 놔둬 볼 필요성은 있거든요. 상한가를 안 가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창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진행이 했는데 그래도 조금 검증은 필요했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쪽 가격에 1,450원에 한 8%, 7, 8%대 들어갔죠. 들어갔지만은 그 밑에 수익은 뭐 7, 8%대 들어가서 그 밑에 수익은 먹지는 않더라도 위에 큰 덩어리는 먹었다라고 볼 수가 같습니다. 한 15% 고가가 25.9%인가? 25%까지 나왔으니까 우리가 8%대 들어갔으니까 15% 이상은 충분히 나온 수익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 보너스 수익으로 아주 가볍게 잘 챙긴 좋은 트레이딩이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스타일의 종목들이 나타나면은 잊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한쪽에 꼭 챙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5성 첨단 소재는 뭐 기대만큼은 움직여 주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어, 이놈이 참 엉덩이가 무거운 놈 아닙니까? 엉덩이가 상당히 무거운 놈인데 그래도 이렇게 두 번의 파동을 준 것은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첫 번째 우리가 시가에 공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5, 6% 정도 수익을 주고 다시 하락을 했을 때 다시 시가 근처까지 왔을 때 2차 공략을 또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또 한 8% 가까이 수익을 주고 수익적인 측면으로는 뭐 12~13% 뭐 3~4%이 정도밖에 안 주었지만은 이 엉덩이가 묵은 놈이 그래도 이렇게 움직여 준 것은 오늘 금요일 날 매매치고는 뭐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오성 첨단 소재 일단은 수익을 떠나서 지금 현재 시장을 좀 움직이고 있는 특정 테마들에 속해 있는 종목이라 이런 것들을 이제 매매를 안 하면 괜히 좀 소외된 그런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수익성을 떠나서 이런 트렌드 테마에 같이 참여를 한다는 것에 저는 의미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이런 밥값 정도를 주는 수익이니까 나쁘지 않은 매매였다고 봅니다. 금요일날 테마 중에 재건 테마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SG가 그런 재건 테마 중에 한 종목이 있는데 다산 네트워크가 아침 시가 6%를 띄워가지고 분위기는 좀 잡아줬습니다만 다산은 못 갈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SG에 우리가 이제 기대를 걸었는데 생각만큼은 가주지 못했죠. 왜냐하면 뭐 쿠팡 관련주라든지 뭐 티몬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고 네이버 관련주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좀 힘이 뺏겼죠. 하지만 이렇게 세 번의 공략을 했단 말이죠. 세 번의 공략. 음, 5%, 5%, 나중에 10% 가까이. 이런 매매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얘가 움직일 듯은 한데, 가다가 꼬꾸라지고, 가다가 꼬꾸라진다. 그럼 첫 번째 파동이 일어났을 때 제가 항시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파동이 일어났을 때 이런 파동은 뭐 파동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고, 적어도 5% 정도의 이상의 주는 것을 뭐 파동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1차 파동이 5%밖에 못 간다. 2차에 또 진입을 했다고 치자. 2차에 가서도 반드시 여기 가면 또 같은 매도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이 크게 가려면 반드시 앞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된다. 이 고점을. 그래야 크게 간다. 제가 그렇게 항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세 번째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은 역시 시간이 늦어버렸죠. 이미 이때는 12시가 넘어버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게 갈리면 바로 이 지점에서 파동이 확 일어나면서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이 3차 파동에서는 시간이 늦었다. 왜냐하면 금요일이란 말이죠. 평일이었다면 또 몰라요.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일축 개념으로는 또 주축 개념으로 볼 때도 이놈은 타이밍이 늦은 거죠. 하지만 당일에 그냥 수익으로서는 뭐 세 번 해가지고 한 20%면 이 또한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시 매매를 진행할 때 내가 항시 중요시 말씀드리는 것. 첫 번째 파동의 폭이 어디까지 올라갔느냐를 보고 두 번째 파동을 진입을 했을 때에 매도의 폭을 잡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끌고 가야 될지 결정을 할 수 있다. 중요한 공부니까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어쨌든 SG 수익은 뭐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금요일인데 뭐 감사하죠. 이런 정도 20% 정도면. 양지서도 같이 공략을 해 보았지 않았습니까? 보았는데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이 많이 힘이 좋으니까 더 이상 가지 못했죠. 16%대 고가가 16%대로 끝이 났는데 어 다른 종목들이 힘이 없었으면 양지에서 좀 힘을 썼겠죠. 하지만 다른 애들이 힘을 잘 쓰니까 결국 크게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그냥 어 약간의 눌림목에 공략을 해서 우리가 7~8% 수익은 먹었으니까 밥값 정도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매매의 뭐 하이라이트 뭐 그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뭐 늘상 하는 매매라서 뭐 하이라이트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은 퀀터가 나쁘진 않았죠. 퀀터는 정말 시간이 좀 급박했죠. 바로 여기서 급락을 하는 이 지점을 우리가 노렸는데 너무 확 빠르게 밀려내려온 시점이라 제가 말을 하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시차가 약간은 있었죠. 제가 보낸 메시지나 우리 전략은 7,200원과 7,300원 투 트랙을 잡고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낼 때는 이제 7,200원을 돌파를 해서 7,300원을 이제 막 돌파하는 시점이었죠. 이미 그거에 나갔을 때는 글자를 쓰는 동안에는 그렇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7,200원에는 뭐 대부분 들어가지를 못하셨던 것 같고 7,300원 돌파할 때는 이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 근처에서는 대부분 뭐 조금 7.3배 더 주고 들어가신 분, 조금 더 주고 들어가신 분도 있고 돌파할 때 들어가신 분도 있는데 그 길로 이제 쭉 뭐 약간의 뭐 파동은 있었습니다만은 갔다가 죽고 또 갔다가 죽고 하는 거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상한가를 그대로 연출해 줬죠. 불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수익은 한 18%, 18.5% 정도 수익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늘 하던 매매를 다시 또 오늘 또 하게 됐죠. 그래서 쿤타 매트릭스는 금요일날 매매에 가장 화끈했던 종목이었고 우리가 의도했던 모습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런 스타일의 매매도 자주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상암원 라이브 트레이딩은 소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대 프로젝트는 지금 보시는 그림이 가장 강력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얇고 약한 트레이드이지만은 점진적인 수련과 공부를 통해서 강한 트레이드로 태어나는 것을 주 목표로 합니다. 공부와 수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소대 프로젝트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이 프로젝트를 실전적으로 진행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방송에만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 보시면 어느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이 가입을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소대 프로젝트 멤버십 가입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로 가입하시면 방송을 청취를 하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라이브 매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난 방송을 들을 수가 없는 직장인이다 하면은 메신저로도 진행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여 위에 대표 전화번호나 톡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연락을 주셔서 가입을 할 수도 있고요. 어느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여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도 가능은 합니다. 여기 클릭을 하시면 홈페이지에 보면 대표 전화가 나와 있고요. 궁금한 건 채팅으로 문의를 하시면 실시간으로 대답이 가능하니까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암원 라이브 스트리밍은 소대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와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실전적인 공부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꼭 참여하시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어, 한 주가 끝났습니다. 한 주가 끝났고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를 월요일부터 출발할 테니까 마인드를 잘 갖추시고 주말에는 좀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이 종목은 일단 셀리드는 뭐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쿤타 매트릭스는 수익을 안고 상가까지 보유를 했으니까 또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 있죠. 나머지 종목들은 될 수 있으면 요즘은 종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도 좀 그렇고 하지만 언제 어느 때 종배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좀 쉴 때는 좀 쉬는 것도 좋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월요일날 관심 종목, 효성이나 그리고 신규 산화전기 이런 종목들도 월요일날 같이 한번 트레이딩을 해볼 거니까 마인드 잘 갖추시고 물론 뭐 그 애들한테 모든 것을 다 기대하지는 않아요. 항상 세상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거든요. 하지만 뭐 조금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움직인다면 충분하게 우리가 운용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참 차이가 크지요. 반응 속도가 틀리니까요. 자, 주말에 충전을 잘 하시고 다음 주부터 또 화이팅 할 수 있도록 잘 쉬시고 잘 먹고 예,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